안녕하세요. 크립토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수천 개 이상 팔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일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비트코인 여전히 답답합니다. 단기 홀더들의 손절이 가속화되고 있고 무려 3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 거래소 입금이 무조건 매도를 의미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도 목적으로 또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이거겠죠. 계속 지루한 조정 횡보가 길어지니 엄청나게 지치고 피곤한 시즌이 맞습니다. 진짜 바닥이 나왔냐 이거거든요. 바닥이 진짜 나오려면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 최후의 낙관론자마저 이제 비관론자로 돌아서는 그 시점이 지금 나왔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어찌됐든 62,000달러 지켜주고 있거든요. 6만 달러 라인이 저는 여전히 큰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일시적으로 58,000달러 한번 찍었지만 저는 바닥은 어느 정도 찍혔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제가 무조건 지금 맞다는 게 아니고요. 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혹시 악재가 있습니까? 이란 전쟁 있죠. 유가 급등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큰 거죠. 관세 전쟁 작년부터. 그다음 최근에 AI가 이제는 고평가다, 거품이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 조정과 횡보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못 오르고 알트는 밑으로 더 떨어지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리지 않았던 요소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못했던 엄청난 악재가 빵 터지지 않는 이상 전 그냥 조정을 계속 오래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는 주의입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이틀 동안 엄청나게 팔았다. 6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 물량을 움직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팔았다.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crypto.com 거래소로 입금한 비트코인 2,628개가 포함됐다. 거래소로 이체한 거는 팩트가 맞아요. crypto.com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판 걸까요? 보도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 미디어에서 2,628개를 팔았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지금 이게 확정 아니에요. 트럼프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전환사채에 대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코인데스크가 분석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죠. 근데 이 데이터는 최초로 보도했던 곳은 룩온체인이라고 있어요. 룩온체인인데 여기에서 갖다가 썼던 데이터는 아캄이라고 하는 분석업체가 쓴 데이터를 룩온체인이 보도를 했고 이것을 지금 코인데스크에서 분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트럼프 미디어가 보유분을 팔았다. 손실을 실현했다.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결론만 지금 벌써 얘기를 드리면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분기 지금 4월, 5월, 6월에 지금 공시가 실적이 저기 이제 8월 한 중순쯤에 나올 거예요. 그때 전까지는 지금 팔았다 안 팔았다를 지금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비트코인 트럼프 미디어에서 11,542개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7개월 동안 7,281개를 팔고 4,261개만 담보로 갖고 있다. 담보는 이거 이제 전환사채 담보로 한마디로 빚 담보로 맡겼다. 그거 빼고 다 팔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미디어에서는 2,628개 비트코인 판 적 없다. 이전에도 판 적 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요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추정일 뿐입니다. 가능성이 결국 뭐냐면 1번입니다. 실제로 팔았는데 거짓말 쳤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은 다 팔고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있죠. 명색이 트럼프 코인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을 팔았다고요? 그럼 이제 코인 쪽에서 이제 코인 투자자들 편은 또 이제 날아가겠죠. 아니면 이제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담보 목적으로 그냥 크립토닷컴에 이체해서 담보로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마진 거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급전이 필요해서 팔았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걱정할 그런 거리는 전혀 전 아니라고 보고요. 매도했을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30% 봅니다. 근데 팔지 않았을 확률을 한 70% 일단은 보고 있어요. 안 팔았다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파생 상품의 어떤 그 B2의 담보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급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크립토닷컴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전략적 제휴를 세게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립토닷컴 거래소에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판 게 아니고요. 이 거래소를 통해서 뭔가 그냥 뭐 보관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 ETF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신청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을 가능성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잔고 물량과 담보 물량이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7천 몇백 개는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은 다 비트코인 팔았고 담보로 맡겨놨으니까 이건 못 팔았다.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를 저는 이걸 조금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트럼프 미디어가 적자를 봤으니까 이거 매도했는데 그냥 거짓말 쳤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또 그 표 뺏길 수 있으니까 거짓말 쳤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일단 뭐 3대 7, 6대 4, 4대 6으로 안 팔았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악함은 저는 좀 그렇게 신뢰하는 데이터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팔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 팔았든지 속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뭐 어디였습니까? 테슬라가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저건 좀 팔았었잖아요. 많이 팔았습니다. 비트코인 망했습니까? 안 망해요. 왜 망합니까? 급전이 필요해서 진짜 이거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는 없는데 팔든 안 팔든 대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 그래도 힘든데 뭐야 트럼프 대통령 팔았다고? 이러면 사람들 더 떨어져 나가세요라고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5월 22일도 안 팔았어요. 뭐 8월 2일도 뭐 안 팔았어요. 뭐 회사는 하여튼 뭐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단순하면 팔았든지 안 팔았든지 일단 코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비트를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작년도에 실은 많이 샀어요. 11,542개를 샀습니다. 작년 5월달, 7월, 8월달, 뭐 12월달 여러 차례 걸쳐서 비트코인을 많이 샀는데 성단이 거의 12만 달러에 달합니다. 정확히는 11만 8,500달러 살짝 넘거든요. 고점에 산 거예요. 작년에. 그것도 2조 원어치나 샀는데요. 이것을 뭐 여윳돈으로 조금만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주식을 판 거예요. 트럼프 미디어 주식 유상증자에서 60% 재원을 마련했고 40%는 전환사채. 이거 이제 빚이죠. 40%를 충당해서 비트코인 11,542개 엄청난 수량을 매수를 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스트래터지의 마이클 세일러와 거의 판박이죠. 보통주 팔아서 비트코인 사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샀던 거예요. 일반인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강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수많은 전 세계 DAT 기업들, 특히 뭐 알트코인, 뭐 비트를 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점에 비트로 물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그냥 회사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같은 개인들로 비유를 해보면 삼전닉스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고점에 물린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버틸 수가 없죠. 반드시 감당 못할 빚은 아픈 경험을 유발하는 경향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작년입니까? 2조 원이 넘는 수익을 이미 거뒀지 않습니까? 자산도 이미 수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뭐 별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설사 팔았다고 한들 뭐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렇게 한 번, 두 번 뭐 진짜 비트를 너무 세게 해서 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욕심은요. 끝이 안 좋아요. 전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래서 주의입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파생 상품 담보로 쓰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ETF 아니면 뭐 새로운 제휴 상품 뭐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이제 잘하면 뭐 이거는 뭐 다양한 비즈니스의 그 전략 다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생 상품의 담보가 너무 지나치면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잘 썰면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손가락이 베일 수가 있거든요. 탐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묘한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알고 봤더니 신상품, 막 비트코인 ETF 파생 상품, 뭐 커버드콜 상품, 이거 SEC 나중에 신청하는 거 이거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는 비꼬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치면은 거짓말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저는 뭐 이게 둘 다 바람직한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안 팔았다고 하는 게 저는 꼭 호재라고 보기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팔았으면 우리는 이거 못 보다. 탐욕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뭐 파생 상품 담보로 쓰고 뭐 어떻게 활용한다. 뭐 급전이 필요했다. 투자가 아니고 전 투기일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지혜로운 뭐 처사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그래도 대통령이 팔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런저런 뉴스를 파악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을 드릴 뿐이고 이거 이제 판단하신 분은 우리 주체가 우리 구독자님이신 거고 특정된 미래는 변치 않습니다. 이거는요 제 확신입니다. 변하기 왜 변합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이가 뭐 얼마 전에 팔순 잔치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20년 후에 뭐 1000만 달러, 뭐 150억, 100억이 넘는들 주력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20년 후에 세상에 살아있을지도 솔직히 모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그때 이제 선거 전에는 크립토 프레지던트,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막 띄웠지만 사실 그 이후에 본색을 드러냈던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2조 원 돈 벌었다. 뭘로 벌었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벌었습니까? 이더리움으로 벌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밈코인이었잖아요. 빨리 그냥 벌어서 수수료 아니면 그냥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분 판매하고 아니면 뭐 NFT 팔거나 뭐 카드 팔거나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런 것들 다 발행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저는 코인에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냐. 킹메이커들이죠. 피터 틸이고 일론 머스크고 월스트리트고 리플이고 서클이고 코인베이스고 크라켄. 이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확실한 지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나 그 이제 행동을 보시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헷갈리실 수 있다. 이란 전쟁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봐요. SBI 홀딩스, 일본의 대형 금융 그룹입니다. XRP 가격이 안 좋아. 근데 이것은 미국에서 규제, 입법이 지연이 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XRP를 향한 신뢰는 없다. 전 이걸로 오늘 뭐 이제 방송 끝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422억 달러, 60조 원이 넘는 XRP를 여전히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다 나오지만 신뢰가 변치 않네요. SBI 홀딩스 얘기 드렸죠. 2016년부터 이제 리플 지금 10년을 넘게 홀딩을 존버를 하고 있거든요.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60조 원 이상의 XRP 얼마나 많이 들고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가져가고 있네요. 저는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단기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인이나 김치가 익고 숙성이 될수록 와인을 더 높이 쳐주는 거 아닙니까? 김치도 오래 숙성이 안 되면 그냥 겉절이지 않습니까? 오래 묵힐수록 좋은데 자꾸 김치파리를 떼 뽑는 거죠. 이거 뭐야? 언제 되는 거야? 이거 막 땅에 배추를 뺐다가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은 타협합니다. 타이밍은 제가 못 맞춘다라는 걸 알아요. 타이밍은 제가 포기해요. 근데 종목에 대한 확신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대전적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다. 이러면 우리가 그거를 손절이라도 쳐야 되는,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2100만 개인데 누가 뒤에 공을 하나 붙였다. 실제로 10배, 20배 뻥튀기를 했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퀀텀 컴퓨터가 뭐 뚫었습니까?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누군가 이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퀀텀 컴퓨팅을요 7년 전부터 듣고 있어요.
지금 뭐 뚫렸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물론. 미상원 표정에서 클래리티법이 빠졌습니다. 이게 클러처라고 하는 그 60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상원 표결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 이게 이제 계속 삐걱삐걱 거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자 조항, 아니면 뭐 개발자 보호 조항 중요한데요. 지금 그걸로 지금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게 아니에요. 실은 자존심 문제예요. 정치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일단 그냥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빌미를 많이 줬죠. 그리고 자기 목에다 칼을 들이대겠다는데 그걸 쉽게 타협을 타코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생존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엄청난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비트코인을 팔든지 안 팔든지 법이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대세에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건 저도 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코인 이거 뭐야? 왜 빨리 안 올라? 왜 빨리 안 올라? 이제 오를 때 된 거 아니야? 희망 고문 그만해라. 이게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안 보이는데 무슨 증거입니까? 내놔봐. 보여줘봐. 이러면 내가 믿어볼게. 우리가 대부분 이렇거든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조금 역설적일 수 있는데 누가 결국에 큰 승자가 될 수 있냐? 희박하지만 누군가는 이기거든요. 전 역설적이라 생각해요. 돈? 우리가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돈 때문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돈 근데요. 그거 좀 뭐 없으면 어때? 그거 좀 늦어지면 뭐 어때?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실패와 좌절을 한두 번 겪어서 저는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어느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그 믿음이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참 뛰어넘어 버려요. 뭐 그렇게 뭐 저를 막 좌절시키고 이게 또 좀 심하네.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의 혁신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 못 막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전 CFTC 위원장 뭐 지란 카렐로라고 이미 보고 계신 보셨던 기사인데요. 전 이것만큼 잘 표현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클래리티법 없어도 코인의 혁신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법안의 통과 여부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 물론 있으면 좋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뭐 전용 법이 있었냐? 없다. 그거 법 없어도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명은 일어난다. 전 이걸 이렇게 표현 드렸죠. 고속도로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국도도 대세에 지장 없다. 국도라고 해서 뭐 차 막혀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최후의 낙관론자마저 이젠 비관론으로 갈 때 저는 이때 반전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치면 사실은 뭐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저는 그 너무나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코인 제발 본전만 주십시오. 제가 제발 나가겠습니다. 저 이거 지금 12년째 보고 있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코스피에서 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뭐 자산 대상만 바뀌지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좀 놓고 그래 네가 한번 맘대로 해봐라. 이거 네가 막을 수 있나? 요런 뭐랄까요? 배짱이랄까요? 이런 것이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돈을 뭐 벌고 뭐 여러 가지 인생 역전을 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저기 퇴사를 한다, 뭐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다, 집을 산다, 뭐 노후를 준비하겠다. 이게 거창하게 우리 들어왔거든요. 그만한 감수할 전 가치가 있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한번 요즘에 좀 JYP에 제가 좀 빠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이번에 션 소개드렸지만 이번 JYP에서 그걸 봤습니다. 근데 JYP랑 방시혁이 한때 같은 JYP의 직원 2명일 때 방시혁이 와서 좀 많이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방시혁이 결국
이제 의장이죠. 지금은 하이브. 근데 독립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회사가 더 큰 고비를 맞게 된다. 진짜 망하고 망해서 이제는 진짜 접어야 된다. 이때 당시 빚이 150억인가 됐답니다. 그때 준비 중이던 기업이 바로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 BTS였어요. BTS도 그럼 접혀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사장님께서 또 자신이 없는 거냐? 아니 자신은 너무 있다. 근데 빚이 150억 있었대요. 근데 이 부사장이 한마디 이제 하셨나 봐요. 뼈가 지금 이 돈 어차피 네 능력으로 못 갚아. 그러니까 150억이나 180억이나 거기서 거기야. 너 이거 못 갚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그래서 그냥 될 때까지 뭐 이왕 망한 거 한번 끝까지 한번 그냥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때 이제 그 BTS 멤버들이 뭐 사명감으로 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남았던 그 뭐랄까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뭐 2013년 6월에 BTS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이 BTS 멤버들이 이 방 PD님이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해서 노망난 줄 알았대요. 니들이 나중에 저기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뭐 대상 받을 거고 니들이 무조건 1위 할 거고 남미를 휩쓸었어. 그럼 넌 미국에 가서도 통할 거고 이러니까 BTS 멤버들이 안 믿었대요. 저분 왜 이러시나 스트레스 너무 받았나 노망난 줄 알았. 진짜 그랬대요. 근데 얼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언제 펼쳐졌습니까? 150억이나 200억이나 어차피 똑같이 망한 거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JYP는 연대를 나와서 방시혁은 서울대를 나와서 성공한 겁니까? 꼭 이렇게 가실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어차피 죽을 거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대박이 났던 거 아닐까요? 어차피 지금은 다 죽을 지경이에요. 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서 어차피 이래 된 거. 저는 머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그만둘 순 없다. 코인은 크립토는 미래가 맞습니다. 4대 천왕 요즘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전 비웃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비웃으실 분들 비웃으십시오. 이건 제가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파시고요. 좋은 코인을 전제했다는 가정하에 끝까지 버티시면 저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